그죠?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회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회계정의 이해인데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상품 티계정 있죠? 그 상품 티계정은 정확하게는 실지재고조사법의 티계정을 써요. 알죠?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실지재고조사법은 질문 좀. 판 거 기록해야 하네, 판 거. 판 거. 실지재고조사법 안 해요? 맞죠? 사온 것만 기록.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지재고조사법은 원래 여기 오른쪽에 매출원가하고 기말재고 있잖아요. 맞죠? 기말재고가 먼저 나와요. 맞죠? 매출원가는 팔린 걸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실지재고조사법은. 그거 생각하시고 해주셔야 돼요. 해보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기초 상품이 300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기초 상품이라는 건 전년도에 샀었던 상품이 팔리지 않고 올해 연도 초로 넘어온 거죠. 300원. 그때 매입한 건 기록합니다. 알죠? 자, 그 다음에 단기에 상품을 얼마를 순 매입했냐면 우리가 취득부대 비용 더하고 매입 할인 같은 거 빼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700원만큼의 순 매입액이 있었대요. 그래서 회사가 총 상품 재고가 1,000원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근데 실지재고 조사법은 기말에 창고를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기말에 창고를 딱 들어갔더니 기말에 상품이 얼마가 남아있냐면 실제로 200원 남아있대요. 200원.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회계 1급 때 배우시기를 요 오른쪽에는 매출 원가가 800원이다 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총 1,000원 이렇게 배우셨을 거고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매출 원가라는 뜻의 정확한 의미는 창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팔려서 나간 원가죠. 맞죠? 그럼 질문 좀. 그러면 이 800원은 창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팔린 거예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 실제로 이거예요. 자, 보세요. 실제로 창고를 들어갔더니 200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00원은 정확하게 창고 바깥으로 나가기만 한 거예요. 그렇죠? 창고 바깥으로 나간 800원을 다 팔려서 나갔겠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매출 원가화 시키거든요. 알죠? 그래서 이렇게 잡는데 그럼 이 800원이 정확하게 매출 원가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만약에 이 중에서 만약에 한 300원만큼은 어떻게 했냐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대요. 그럼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으면 창고 바깥으로 나갔지만 팔린 건 아니니까 매출 원가는 500원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건 여기 핵심이에요. 실지재고사법은요. 실지재고사법은 창고 바깥으로 나간 것은 팔려서 나갔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매출 원가가 과다하게 적힐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시험에 내진 않아요. 매출 원가가 과다하게 적힐 가능성이 있다. 요걸 내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아셔야지만 실기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매출 원가가 과다하게 적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이거는 배우셨죠? 기말재고에 가산하는 거 배우시지 않았나? 자,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기말재고에 가산해야 될 항목의 결정이 또 55페이지에 똑같이. 그렇죠? 왜냐면 배우셨다라고 가정하고 안 넣었거든요. 55페이지 해보자. 자,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보시면 자, 방금 설명드렸지만 이 매출 원가가 800원이다 라는 건 창고 바깥으로 나간 재고가 800원이다 라고 했죠. 근데 이 800원의 내역을 회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나갔을까? 라고 봤더니 실제로 우리가 팔린 건 700원이고요. 나머지는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대요. 그러면 요 사례에서 매출 원가는 정확하게 얼마가 돼야 돼요? 그래서 700원이 맞는 거죠. 맞죠? 팔려서 나간 700원만 매출 원가가 맞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매출 원가가 700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 매출 원가가 700원이 되려면 어느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하나에서 우리가 뭔가 금액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출 원가 700원이 되려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지재고 조사법은 우리가 실제로 매입한 건 기록을 하죠. 그러면 기초 상품은 전년도에 매입했었던 거고 그걸 기록했으니까 맞는 거고요. 왜냐면 이 기초 상품은 또 전년도 말 상품이잖아요. 맞죠? 요거 맞는 거고. 그럼 단기에 상품 매입할 때 이거 적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조정할 수밖에 없냐면 기말 상품 금액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매출 원가를 700원을 만들려면 기말 상품은 300원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기말 상품 200원에 요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100원을 가산을 해요. 가산하는 건 개념적으로만 가산하는 거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걸 다시 우리 회사 창고로 넣어 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개념적으로만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매출 원가가 정확하게 700원이 나오겠죠. 700원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말 재고에 가산, 이거 왜냐면 출제 많이 하거든요. 말 문제에서. 그렇죠? 왜 기말 재고에 가산하냐면 매출 원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100원만큼 매출 원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말 재고에다가 개념적으로 더해준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마 선적지 이거 배우셨죠? 그거는. 그럼 넘어갈게요. 누구 재고 가산하는지 다 배우셨을 거야, 아마.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실 건 원래는 기말 재고는 200원이었다. 알죠? 자, 그럼 다시 가서 여기고요. 여기가 56페이지일 겁니다. 교재. 감모요. 감모하고 요 기말 재고를 결합해서 내요. 세물금은 잘 내요. 알죠? 자, 보시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장부 재고는 250원이래요. 그렇죠? 여기서의 장부 재고는 금액이 금액 수량 곱하기 단가 원샷을 해버린 거. 그렇죠? 그래서 장부 재고는 250원이고 실지 재고는 아까 사례에서 200원이었죠. 200원, 2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원. 그렇죠? 그러면 감모가 50원이 발생한 거죠. 그죠? 50원. 근데 이 감모를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정상 감모가 20원, 비정상 감모가 3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30원. 네, 아까 감모 구하는 공식 이미 아까 세무 1급 때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눈으로만 확인해 보시고요. 맞죠? 이거 구하는 공식.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정상 감모 어떻게 처리해요? 회계에서? 응? 매출 원가에 가산하죠. 그죠? 우리가 어떤 업종의 특성상 수량 부족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정유 있죠, 여러분들. 정유 그 기름 있잖아요. 맞죠? 기름 같은 거 정제하다 보면 조금씩 날아가요. 맞죠? 제가 과학 그쪽 문과 출신이라서 이과 쪽을 모르기 때문에 기책 이런 거 몰라요. 알죠? 물어보지 마요. 저 그런 거 잘 몰라. 알죠? 뭐 증발한다 그런 거 물리 포기, 화학도 포기. 그렇죠. 다 포기. 그 몰라 하나도. 그거 싫어서 문과거든요. 실제로는 국사를 좋아해서 역사를 좋아해서도 있지만 과학이 싫어서. 뭐 수학은 그렇게 싫은 건 아니었는데 과학이 싫어서. 그렇죠. 아무튼 매출 원가의 가산.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를 매출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우리가 수량 부족이 필수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맞죠? 방향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비정상 감모는 그냥 내가 정유를 팔다가 쏟아버린 거예요. 기름을. 그렇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영업 외 비용이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하죠. 자, 그랬을 때 시험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걸 같이 내버리는 거예요. 요거 실지 재고는 200원이고 정상 감모는 20원이고 비정상 감모는 30원이다. 일반 전표 입력과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하세요. 아까 우리 일단 말았던 했죠? 그거 하다 차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이거 해가 다시 온 거예요. 여기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가 결산 자료 입력은 실지 재고 입력해야 되잖아요.
200원. 근데 이제 정상간모와 비정상간모는 일반 전표에서 해야 되거든, 일단. 했죠? 자, 보시기 그래서 정상간모와 비정상간모를 12월 31일자에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되잖아요. 맞죠? 요거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자, 해보죠. 자, 아까 여기 보시면 돼요. 뭐냐면, 다시. 여기 보시면, 우리 아까 T계정에서 요 200원이 실지재고였죠. 여기 실지재고서법이니까 실제 금액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창고를 가서 창고 안에 없으면 다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거죠. 여기 되세요? 그럼 다시 와서 자, 다시 와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얘부터 먼저 조사하죠. 200원 일지시킨 거예요. 실지재고조사법은 얘부터 먼저 하잖아요. 얘부터. 맞죠? 창고로 먼저 들어가요. 창고 들어가 봤더니 200원 남아있네? 실제로? 맞죠? 그럼 나머지 창고 바깥으로 나간 800원은 다 팔렸겠지라고 본다면서요. 그럼 질문. 요 간모 50원은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가끔씩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고 250원이니까 이거 간모 안 들어가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얘부터 먼저 조사해요. 창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200원 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간모도 없어진 거니까 다 없어진 것도 창고 바깥으로 나갔다라는 표현이 엄밀히면 맞잖아요.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건 다 매출원가 잡아버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간모도 어떻게 되냐면 매출 원가에 포함이 돼요.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르면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동의되시죠? 근데 정상간모는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게 맞죠? 그래서 시험에 정상간모가 나오면 회계 처리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매출원가 잘 끌고 들어갔거든요. 되시겠어요? 근데 비정상간모는요. 매출원가로 끌고 가면 안 돼요, 얘는. 맞죠? 매출원가에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매출원가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영업의 비용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원가 입장에서는 야 꺼져! 라는 회계 처리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죠. 아예 대놓고. 비정상간모 수동결산이라고. 그래서 시험에 간모랑 이렇게 실지재고 있죠. 나오면 무조건 실지재고 조사법에 따라서 실지재고 금액 입력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실지재고는 뭐 곱하기 뭘까요? 당연히 실지재고는 실제 수량. 맞죠? 그 다음에 실지재고니까 취득 단가예요. 얘는 지금 간모 쪽이니까 간모. 알죠? 실제 취득 단가입니다. 아직 시가 하락분 인식하기 전. 알죠? 이렇게 오케이? 간모니까. 이렇게 시험에는 실지재고 안 주는 경우도 허다해요. 세물급은.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곱하셔가지고 컴퓨터에 결산자료 입력에 실지재고 금액을 지금 사례에서 200을 입력을 합니다. 그럼 알아서 매출원가 보내버리거든요. 알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 그러면 우리가 비정상간모는 매출원가에서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일단 대변으로 해당 재고자산을 깝니다. 그래서 까요? 자, 재고자산을 깝니다. 자, 까요. 자, 까고요. 차변에 재고자산 간모 손실이다라는 걸 잡아요. 되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 걸어야 돼요? 적요. 8. 타계정 대체. 그죠? 이유는 생략한다. 알죠? 나중에 회계 1급거 영상에서 타계정 대체라 검색하시면 있을 거예요. 저 말고도 영상 많아요.
그죠? 열심히 설명해 놓은 거 있으니까 영상 보세요. 회계 1급 때 정말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 거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 입력하고 있어 혼자서 막. 저 혼자서 막. 학생들 이해 도우려고 막 생쇼하고 있어 거기서 막. 한 10분 동안 컴퓨터 두드리고 있습니다. 가서 꼭 보세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저는 귀한 사람이라. 아니 세무 1급에서. 뻥이에요. 왜냐면 세무 1급 잘 여는 곳 없잖아요. 실제로 학원 중에서. 왜 안 여는지 아세요? 돈 안 돼서. 돈 안 돼서. 아니 그거 듣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면 좀 그러는데. 좀 이따 끄고 얘기할게요. 끄고 얘기할게요. 혹시 뭐 누가 저 새끼 뭐라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저 쓰레기 같은 놈 저 학원 강사 잘라버리겠다고 저 우리의 치부를 막 안 할게요 여러분 그거는. 예. 좀 보시면.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우리가 왜냐면 대변으로 여러분들 재고 자산을 없애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무조건 매출원가도 같이 인식해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매출원가라는 계정이 아니라 다른 계정으로 인식을 돌려줘라고 해가지고 타계정 대체라는 거 걸어요, 무조건. 그렇죠? 자세한 설명은 타계정 대체라 검색해 보시면 있을 거예요, 아마. 회계 1금용.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무 2급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세무 1급도 같이. 그래서 이거야 뭐냐면 감무하고요. 기말재고자산 문제를 같이 출제를 하는 거예요. 같이 출제를 하면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원래 우리가 입력할 때는 수동결산부터 먼저 하고 자동결산을 나중에 한다 그렇게 배우셨죠? 맞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자동결산부터 먼저 해도 돼요. 여러분들 아니 선생님 수동결산부터 먼저 하라고 했는데요? 전표 추가만 안 누르면 돼요. 알죠?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에 전표 추가 안 누르면 상관없어요. 알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요거예요. 1번 결산자료 입력에서 실제 기말재고 자산 금액을 입력을 해요. 물론 요거 곱해야 되겠죠. 실제 수량 곱하기 실제 실단가요. 맞죠? 입력하면 알아서 다 매출원가로 가버립니다. 실지재고사법에 따르면. 맞죠? 그러면 정상간모는 매출원가에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 회계 처리 없는 거고. 맞죠? 그냥 비정상간모는 매출원가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반전표 입력에 이렇게 할게요. 2번. 비정상간모는 일반전표 입력에 가가지고 12월 31일자로 분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FM입니다. 그렇죠? 1, 2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실지재고조사법 특예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다가는 순서를 왜 이렇게 썼냐면 원래는 수동결산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가끔씩 물어봐가지고. 그렇죠? 됐죠? 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아까 회차가 어디였지? 그러면 최근 거 문제 좀 풀려고요. 여기 있네. 어디냐면 여러분들 399페이지 399페이지란다. 아까 그냥 그거 할게요. 좀 어려운 거? 어쩔 수 없네 뭐.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463페이지. 아닌데 이거? 474페이지군요. 474페이지. 474페이지의 4번입니다. 4번. 자, 474페이지의 4번이고요. 회사는 820번. 회사 820번이고 문제 3번에 4번입니다.
하나 더 풀 거예요. 하나 또 있어가지고.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조심하실 게, 지금 문제 보시면 우리 실사 후 수량이 실제 수량이죠. 실사 후 수량. 여기 실사 후 수량이 4,800개잖아요. 4,800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 따지면 실제 기말 재고 자산 금액 있잖아요. 실제 기말 재고 금액은, 그렇죠? 실제 수량 곱하기 취득 단가 돼야죠. 실제 수량 곱하기 취득 단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지금 실제 수량 몇 개예요? 그죠? 4,800개 곱하기 하나당 10,000원에 취득한 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10,000원. 되세요? 이렇게. 예, 그러면 얘가 일단 실제 재고 금액은 4,800만 원인데, 지금 여러분 갑자기 취득 단가가 10,000원인데 단위당 시가가 11,000원 됐잖아요. 맞죠? 그럼 재고 자산의 시가가 올랐죠. 하나당 1,000원, 1,000원. 요거 안 잡아요. 평가 이익이잖아요. 맞죠? 평가 이익은 안 잡아. 원칙적으로 평가 손실만 잡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4,800만 원을 기말 제품 쪽 가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얘는 좀 트릭을 팠어요.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을 가가지고 여기에서 기말 제품이 실제 금액은 4,800이잖아요. 4,800만 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알아서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일단 평가 이익은 잡으면 안 되니까 평가 이익 안 잡고요.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 있죠. 여기 장부상 수량과 실사 후 수량의 차이를 감모라고 하잖아요. 감모가 전부 정상적이래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전부 정상감모고, 정상감모는 알아서 매출원가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하세요라는 건 트릭이에요. 트릭. 그냥 비정상감모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낙실명, 맞죠? 요거 끝내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맞죠? 그러면 이제 얘랑 좀 비슷하게 출제를 한 게, 아셨죠? 조심해야 돼. 트릭이에요, 트릭. 세밀금 조심하셔야 된다. 트릭 많이 쓰거든요. 얘랑 비슷한 문제가 95회더라고요. 3회. 어디로 가주시냐면, 400, 어디 갔지? 95회였는데? 바본가? 400, 이게 아니라 399. 399페이지. 맨 아래 거, 맨 아래 거. 399페이지. 맨 아래 겁니다. 자, 요거는 회사 950번이 되겠죠? 399페이지 맨 아래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이거 입력하는 법도 안 배웠어요, 혹시? 근데 이따가 하실 때 보면은 알수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저희 차변대비 입력하는 거 안 배우셨어요, 아직? 아, 진짜네요?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할게 그냥. 자,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장부상 금액이 500만 원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실제금 요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수량이 지금 250개 없어진 거죠. 맞죠? 우리 250개 곱하기 하나당 1,000원 주고 취득한 게 없어졌으니까 정확하게는 25만 원의 감모가 일어난 거예요. 맞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장부상 재고와 실제 기말 재고의 차이를 감모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감모가 25만 원 나온 거예요. 25만 원. 되세요? 감모 25만 원. 그랬을 때 정상 감모가 15만 원이고, 그다음에 비정상 감모가 1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입력? 항상 실제 재고사법 따면 실제 기말 재고를 입력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럼 우리가 그러면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은 자동 결산이잖아요. 일단 결산 자료 입력을 가가지고 여기에서 제품이죠? 제품이니까 여기 기말 제품에 475만 원 실제금에 넣는 거예요. 넣으면 지가 알아서 매출 원가로 빠질 거거든요. 맞죠? 그러면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 맞으니까 회계 처리 없고. 되세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 비정상 감모 매출 원가 아니니까 12월 31일자 가가지고 우리가 대변으로 4번 제품 빼내죠. 제품. 맞죠? 근데 제품이 지금 팔려서 없어진 게 아니니까 저기 8 타계정 대책 것이고 여기 금액이 10만 원. 이렇게요? 그 차변이 3번이죠? 3. 여기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이렇게 갑자기 평가손실도 있네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세요? 응? 아니, 여기 아까 또 실제 재고 자산금 입력해서 475만 원. 입력하고 아까 이제 실제 기말 재고 입력하면 나중에 전표 추가하면 알아서 다 매출원가로 가버려요. 됐죠? 근데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 맞으니까 일반 조합에 정상 감모 회계 처리 안 한 거예요. 근데 비정상 감모는 회계 처리 아까 하라면서요. 맞죠? 근데 비정상 감모 대변에 일단 재고자산 빼내고 여기 재고자산 빼내고 그다음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이렇게 적는데 요거 타계정 대체라는 걸 걸어야 매출원가를 컴퓨터가 인지 안 하거든요.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타계정 대체가 힘드신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어떤 게? 응? 뭘 가산해요? 간모를. 아니 항상 실제 금액은 나머지 다 매출원가. 정상가면 매출원가 가는 게 맞으니 가산하면 안 되죠. 어차피 가는 건데 매출원가로. 그래서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타계정 대체 혹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회계 1급 다시 보세요. 진짜. 자.